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소방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미정입니다. 네, 한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많이 없다면 8강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생기초 과정을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사부터 근현대사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 기본기를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 하시면 기본 강의를 들어오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기본 강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입문 기본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 한국사를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소방 한국사의 가장 출제가 높은 우리 이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까지 해서 총 60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한국사 과목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처음에 잘 잡아주는 그런 파트에 해당되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단계는 심화집중 강의인데요. 우선 빈출이 좀 덜 되는 문화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지역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총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꼭 마스터를 하셔서 만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OX 문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던 내용 중에서 5개념을 잡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출된 선지를 가지고 OX를 구분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단계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산을 넘기 위해서 소방 한국사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유형이 빈출이 많이 되는지, 그리고 또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기출 분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요.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기출을 학습하는 그런 또 한 번의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또 올바르게 이 소방 한국사에 적합한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셔야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는요. 소방 한국사 500제의 문제풀이 과정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본 내용을 이 500제 문제, 변형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 테스트를 이 과정 속에서 하시면 조금 더 탄탄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4단계 마무리 실전 동영 단계인데요.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전 범위에 해당되는 20문항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런 문항 난이도와 그다음에 유형들, 이런 문제들을 접해보시면서 자신의 진짜 점수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도가 높았을 때 내가 그거를 때때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요.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최종적인 어떤 점검들을 하는 그런 효율성이 또 높은 강의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실 때는요. 보라색 강목 합격 노트와 소방 한국사 기본서를 꼭 지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 보라색 강목 한국사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업의 그 구성과 그다음에 노트의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시는 기본에 해당되는 그 강의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내용과 난이도가 조금 있는 이 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시고 이 노트를 여러 번 회독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과 지엽적인 내용이 같이 한꺼번에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잘 이걸 여러 번 회독하시고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요, 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서를 가지고 사료와 그 다음에 OX 문제풀이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내가 잘못 숙지한 건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 한국사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 이런 걸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수험생을 하시는 동안 좀 흥미롭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양 한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영어 단어를 철저하게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단체 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 그리고 인물의 이름, 편찬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인드 세팅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신비양요가 발생을 했을 때 광성보에서 어지현 장수가 결사항전을 하다가 숫자 깃발을 빼앗기고 전사한 우리가 이거를 학습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걸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광수가 엄마를 외쳐요. 광수 어미 해서 광성보, 숫자 깃발, 그다음에 어재현, 신비양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암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씩 팁으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네,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막상 마주하다 보면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방향성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 임박할수록 공부의 양을 무한대로 늘리거나 지엽성이 높은 내용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거나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내가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내서 다시 한번 보완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